창업과세법 7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보시죠. 우리가 그 재화의 간주 공급 중 자가 공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면세사업 전용의 경우,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그러니까 영업용 소형 수용차로 매입을 했는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이 있어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에 하나죠. 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여기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에요.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간주 공급은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타인의 사업장에 반출했다, 이건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죠. 이건 당연한 어떤 과세 대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간주 공급은 자신의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다른 사업장.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죠.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이제 공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 공급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상품 진열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불량품 교환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여기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의 반출이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 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자가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지, 그걸 한번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쉬울 거예요. 자, 사업자 A라는 사람이요, 대전에 공장이 있고 서울에 직매장이 있어요. 직매장은 이거 사업장이죠. 사업장. 직매장은 사업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전에 공장이 있고 서울에 직매장이 있어요, 사업자 A가. 그래서 대전 공장에서 이제 뭐 하여튼 재화를 만들려고 이제 10억 원 매입 10억 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직매장으로 보내서 제품을 보내서 재화를 보내 서울 직매장에서 이제 매출을 했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 30억. 자, 이 경우에 자, 대전 공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대전 공장에선 재화를 매입한 거죠. 10억 원에. 그죠? 재화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겠죠. 근데 서울 직매장에서는 30억에 매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대전 공장의 경우에는 언제나 매입세액만 있네요. 그죠? 대전 공장은 언제나 매입세액만 있잖아. 그리고 서울 직매장은 언제나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거죠. 매출세액만. 그러다 보니까 대전 공장에서는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겠죠. 그죠?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전 공장에서는 지금 매입 금액이 10억이니까 매입세액은 10%인 1억이겠죠. 그러니까 1억을 환급받고, 그리고 서울 직매장에서는 매출액이 30억이니까 매출세액 3억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환급만 받고 한쪽은 지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환급은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기가 1월서부터 6월, 부가가치세 2기가 7월서부터 12월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확정신고 말고 예정신고라고 있어요. 예정신고가 1월서부터 3월,
그 다음에 7월서부터 9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월서부터 3월까지 예정신고, 그 다음에 4월서부터 6월이 1기 확정신고, 그 다음에 7월서부터 9월이 예정신고, 그 다음에 10월서부터 12월이 2기 확정신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가치세 납부는 이제 3개월 단위로 일어나죠. 3개월 단위로. 그런데 환급은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못 받아요. 환급은 확정 신고 때만 받아요. 확정 신고 때 내가 환급을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환급은 6개월마다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는 3개월마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을 환급받는데 이건 6개월을 텀을 두고 이제 받는 거고, 환급은. 근데 부가치세는 3개월마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금 압박이 오죠. 자금 압박이. 응? 나가는 돈은 3개월마다 나가는데 돌아오는 거는 6개월 단위로 돌아오니까 힘들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간주 공급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대전 공장에서 서울 직매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래서 간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 매입해서 10억 원에 매출한 게 되는 거죠. 10억 원에 매입해서 10억 원에 매출한 게 되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대면 빵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낼 돈이 없어요. 근데 서울 직매장은 어떻게 되느냐? 10억 원에 매입해서 35억 원에 매출한 게 되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매출세액 3억 원에서 빼기 매입세액 1억 원 하면 2억 원. 그러니까 서울 직매장에서는 2억 원만 매입세액 공제하고 2억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간편하잖아. 그리고 훨씬 편안하고. 그죠? 자금 압박도 완화되고.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이렇게 봐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한번 봐요. 개인적 공급은 뭐냐 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자기 자기 본인이나 그 사용인 종업원들이요. 종업원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 경우에 이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가 나와 있죠. 가방 10개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방 도매상이 가방 도매상이 가방 10개를 매입했어. 그래 매입세 공제를 받았지. 그 다음에 그중 7개를 판매했어요. 7개를 판매했어. 판매했던 매출세액을 부담했다는 거지. 근데 나머지 3개는 명절을 맞이해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줬단 말이야. 종업원들한테.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걸 개인적 공급, 재화를 공급한 것을 대가 없지만 하여튼 재화를 공급한 것을 간주하고 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재화의 용역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매출세액 부담하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개인적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이렇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번엔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야 종업원한테 준 게 아니고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이걸 사업상 증여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과세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가방 10개를 매입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이 가방 도매상이 가방을 7개만 판매했어요. 이게 매출세액 납부했겠죠. 판매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데 남은 3개를 고객 등에게 하여튼 추첨 등을 통해서 그냥 경품으로 제공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부가치세를 매출세액을 부담하라는 거죠. 왜냐면 매입세 공제를 애당초에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상 증여죠. 사업상 증여. 근데 거기 이제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증여 표시 땅땅땅. 그 다음에 사업장 증여의 사례 한번 보면요. 자, 판매 장려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물품 판매 장려품, 그다음에 경품, 고객 등의 추첨 등을 통해서 이제 나눠주는 경품, 그다음에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증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어떤 그냥 견본품. 우리가 이제 사업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게 견본품 좀 한번 보내봐요. 그래서 견본품 보내는 경우 있죠. 이 견본품. 그 다음에 광고 선정용으로 이 길거리 같은 데서 뭐 쭉 나눠주는 거 있잖아. 광고 선정용으로. 그래서 광고 선정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증여하는 물품. 그 다음에 부수 재화인 증여품.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이 증정하는 기증품. 그 다음에 케이크를 구입할 때 함께 증정하는 이런 부수 재화.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무슨 뭐 지진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천재지변이 난 장소, 화재라든지 뭐 이런 난 장소에 대해서 긴급 구호 물품 보내준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데서 물품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과세 대상 아니, 이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과세 대상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한번 보죠.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어요. 폐업했는데 그때 다 팔지 못하고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도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왜? 이 경우도 당초에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정은 안 됐어. 딱하지. 지금 폐업했어. 망해가지고. 폐업했는데 잔존재화 지금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가방, 여기 얘가 있네. 가방 10개를 매입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가방 도매상이 가방을 7개만 판매한 상태에서 안타깝게 폐업을 했어요. 자, 폐업해서 지금 가방 3개가 나왔죠. 남은 3개에 대해서 매출세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사업하시던 분들 중에 이거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망했는데 부가치세 세금 납부하라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뭐 이해 못할 건 없죠. 당신이 당초에 매입세 혜택 봤으니까 매출세 부담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공평한 거거든요.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매출세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업을 망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사정 보면 딱하죠. 안 되죠. 하여튼 남은 3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중고로 처분할 것이므로 미리 매출세액을 부담하고 이제 폐업하라는 취지다. 뭐 이거죠. 하여튼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면 대가 관계가 있든 없든 매출세액 부담하라는 거예요. 매출세액 부담하라. 이게 뭐다? 이게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이게 재화의 간주 공급.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숙지해 주세요. 다음에 용역의 공급 한번 보죠.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의 공급. 용역의 실질 공급,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건설업은 상대방이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임대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단락에 조그마한 별표 표시 보면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고, 재화를 빌려주는 거,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 재화를 빌려주는 거, 이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 가공. 단순 가공 같은 경우는 뭐예요? 노동력만 들어간 거죠. 노동력만. 나의 기술만 들어간 거죠. 이건 용역이지. 용역. 용역. 용역의 간주 공급 한번 보세요. 용역의 간주 공급.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어. 이 경우에는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는. 우리 재화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게 재화의 간주 공급이잖아. 근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예외. 그게 뭐냐면 이거야.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 친족관계라든지 뭐 이런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인이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특수관계인. 사업자가 이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어. 사업용 부동산을. 그러니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이때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요 경우만 과세 대상이 돼요. 요 경우만. 그러니까 용역의 간주 공급은 뭐 이렇게 재화의 간주 공급만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제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죠.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거, 이게 이제 수입이다. 이게 수입이야.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출 신고까지 다 돼서 선적돼서 나갔던 놈이 다시 돌아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보세구역을 거친 경우에는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온 게 수입이 아니에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됐을 때, 국내로 반출됐을 때 그때 수입이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국내에 반입했을 때 그때 수입이 된다. 그러면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용역이 거래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건 수입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국내 거래로서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하여튼 재화의 수입의 경우 이것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의 하나다. 다음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한번 보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있었던 것으로 보느냐.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뭘 해,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 시점이 되기도 해요.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냐 하면 재화를 인도한 때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58쪽 한번 보세요. 58쪽.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활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된 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한 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사가서 살기 시작한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상품권의 판매는 이건 비과세잖아. 상품권은 그 화폐 대용 증권이잖아요. 상품권의 판매는 비과세죠.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되는데. 그러니까 상품권의 판매는 아니고 상품권으로 어떤 현물을 교환할 때, 상품권과 현물을 교환할 때, 이때는 당연히 거래가 있었던 경우죠. 이 거래는 당연히 상품권으로 어떤 상품권과 교환해서 재화를 구입하는 거, 이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지. 상품권의 판매는 아니야.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가 아니지만, 상품권을 교환해서 재화를 구입하는 건 과세 대상인 거래다. 뭐 당연히 인도된 때고요. 그 재화가 현물이 인도된 때. 그 다음에 장기 활부 판매,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 실제로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시기 때, 이때 공급된 것으로 보고 그때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는 거예요. 장기 활부 판매는 재화를 먼저 인도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공급으로서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판매. 조건부 판매라면 뭐 반환 조건부 판매, 어떤 조건이 있으면 반환한다.
동의 조건부 판매, 예를 들어서 뭐 제3자의 동의를 갖다가 조건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판매를 이제 조건부 판매라고 그러고요. 기한부 판매는 기한을 정해놓은 그런 판매죠. 이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때가 이제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간주 공급, 아까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죠. 재화의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가 공급이라든지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소비된 때,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재화를 증여한 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재화를 타 사업장에 반출한 때,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한 때가 바로 재화의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된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판매기 있잖아. 돈 집어넣어가지고 음료수 판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도 있잖아. 그럼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럼 언제로 보냐? 아니 뭐 한밤중에 와서 누가 동전 집어넣고 음료수 받아갈 수도 있고 수시로 받아. 그럼 그 동전 집어넣고 음료수 찾아갈 때마다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로 볼 수 있나요? 아, 언제 누가 찾아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때 이건 일률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 똥똥똥똥 집어넣고서 음료수 받아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무인 판매기 그걸 운영하는 사업자가 와서 그 무인 판매기 안에 있는 그 동전들을 수거해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수거해 갈 때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래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그잖아. 동전은 뭐 누가 와서 동전을 언제 집어넣는지 어떻게 한다고. 동전 집어넣고 물건 가져갈 때 그때를 갖다 일일이 다 공급 시기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는 그 무인 판매기 사업자가 와서 이제 현금 찾아갈 때 그때가 재화를 공급한 때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때는 수입신고, 수리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완성주의. 아까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주의인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완성주의야.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가 학원 강의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학원에 가서 1월 1일서부터 1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강의를 했다. 그리고 강의 대가를 수령한다. 이 경우에 언제 용역을 공급된 걸로 봐?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장기 할부 조건,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건 아까 재화의 공급하고 시기가 똑같네요. 그 다음에 2 이상의 과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수령한 경우, 2 이상의 과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먼저 수령한 경우, 선불 또는 후불의 부동산 임대 용역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냐면 이때는 예정 신고 또는 과세 신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기간이 아니라 예정 신고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 더 쉬워. 예를 보면 헬스클럽에 1년간 연회비로 12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헬스클럽을 언제 가서 이렇게 연회비 납부하고 헬스클럽을 사용하겠다니 2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가서 좀 운동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에 갔어. 그래서 1년치 계약하면 그래서 돈 먼저 내면 12만 원을 해준대. 한 달에 10,000원씩 12만 원 해준대. 이런 데가 있나? 10,000원 하는 데는 없겠죠. 근데 한 3만 원 하는 데는 있더라. 3만 원 하는 데는. 그 1년 계약하면 그것도 현금으로 해야 된대. 근데 하여튼 헬스클럽에 2월 10일 날 가서 1년간 연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연회비를 12만 원 납부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이 용역을 제공을 하고 용역을 제공 헬스클럽이 이제 용역을 제공한 거죠. 헬스클럽이 그 운동 뭐 스포츠 여가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헬스클럽에서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 언제냐면 1월서부터 3월이에요. 1월서부터 3월. 그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이 4월서부터 6월. 그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7월서부터 9월.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2기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2기 부가 미안해. 신고 기한은 그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 신고가 1월서부터 3월, 그다음에 4월서부터 6월까지가 이제 확정 신고. 그러니까 원래 과세 기간은 1월서부터 6월인데 부가치세는 1월서부터 6월, 7월서부터 12월인데 예정 신고가 1월서부터 3월, 7월서부터 9월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면 이게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그죠? 1년간이죠. 1년간이니까 과세 기간이 벌써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 신고 기간까지 치면 한 4개 정도, 4개 예정 신고 기간까지 한 4개 정도 중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자, 일기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헬스클럽 사장님이 일기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를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12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예정 신고 기간이 언제 1월서부터 3월이니까 이 사람 2월, 3월 2만 원을 치잖아. 2만 원. 2만 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세법에서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세법에서는 무슨 월수를 계산할 때 첫 달은 산입하고 말월은 불산입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첫 달 산입, 말월 불산입인데 이게 뭐냐면 첫 달이 그러니까 원래 월력 1개월씩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달이 한 달이 안 돼. 예를 들어 지금 것처럼 2월 10일서부터 시작했어. 2월 10일서부터 이런 경우 첫 달은 산입한다는 거예요. 1개월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달이 예를 들어서 뭐 1월 15 만약에 뭐 7월 15일 날이 이제 말월이다. 그러면 이때는 한 달로 아예 계산을 안 해. 이게 첫 달 산입, 말월 불산입이라고 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월 10일이면 한 달이 안 됐잖아. 근데 그냥 한 달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 안 됐는데 그냥 한 달로 계산해. 그 3월 달 같은 경우 3월 달은 3월 30일까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때는 2달치가 된 거야. 2달치. 이걸 뭐 1월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2달치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2만 원이 되는 거지. 2만 원. 2만 원이 되고 이때 공급 시기가 언제다? 예정 신고 기간. 그 언제냐? 3월 31일이잖아. 1월서부터 3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3월 30일로 한다. 2월, 3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이런 경우 둘 이상의 과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